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평소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셨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1544-8520 저희 생방송 중에 활짝 열어놨거든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은요, 홍정기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자, 서울 전세가 상승도 심상치 않고요. 아직 저희 서울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형 시장에 지금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고 있죠. 자, 저희 행복한 재테크 저와 함께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도움되는 정보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더위를 날려버릴 또 시원한 정보 함께 나누도록 할 겁니다. 시장의 흐름 먼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로 전세 시장 분위기도 또 심상치가 않다고요. 이 얘기 한번 들려주실까요? 네, 요즘 서울 전세가 시장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대출을 막았더니 전세가가 뛰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내용을 조금 보자면요. 자, 우선 서울 전세 수급 지수라는 그래프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어요. 자, 우선 140을 기준으로 보았었을 때 4월 정도까지는 135, 137 정도였는데 이제는 140을 돌파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전세가 기본적으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공급과 수요를 비교했을 때 공급이 말라가는 느낌. 즉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보다는 공급이 터무니없이 지금 부족해진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 내용에서 보았었을 때는 145라는 수급 지수가 높아질수록 공급 부분이 더욱 말라가고 수요가 더욱 공급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전세는 갱신권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실제로 전세 부분이 새로운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 그렇죠? 그러면 기존의 전세를 살고 계시던 분들은 대부분 갱신권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전세의 월세화가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지막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 주택 시장, 주택 가격 시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반기의 예측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일까요? 자, 매매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물음표를 보기 이전에 전세, 즉 임차 시장이 불안 심리에 의해서 계속 올라가게 되면 매가는 자연히 밀어 올려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사실 집값을 조절한다라는 의미는 대출과 세금 양쪽에서 조절의 틀을 잡고 있지만 근원적인 문제인 수요가 필요한 곳에 지금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전세의 수요가 정체되거나 많이 늘지 않았음에도 공급이 증발하는 그런 형태의 시장의 모습이 사실 조금 비정상적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의 흐름, 저희 시청자분들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이러한 움직임에서 앞으로 주택시장의 변동성, 특히 매매가의 우상향에 기울기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전세 시장의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었던 남양주 왕숙지구가 이제 본청약을 시작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 남양주 왕숙지구 본청약 지금 8월 4일 날 특공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5구 제곱미터 분양가 4억 원대라는 뉴스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사실 사전 청약 때는요 한 3억 7천 선 사실 A1 지구가 대표성을 띠는 지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분양가가 좀 올랐어요. 사전 청약 시점보다는 아무래도 공사비가 상승을 하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 궁금하신 부분 왕숙지구 공급 과연 청약을 해도 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우선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주변의 시세가 어떨까? 사실 다산 신도시에서 대장 성격을 띤 대표성을 띤 아파트들을 대충 보자면 다산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 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 지금 현재 5구제곱미터 대략 시세가 7억 중반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런저런 상황들을 좀 고려했었을 때 사실 왕숙지구는 다산보다는 조금 위쪽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별내에서는 오른쪽에 있고요. 자, 서울과의 중심 업무지구, 서울 중심 업무지구하고는 아무래도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9호선 확장과 GTX B 노선이라는 교통 호재, 얼마나 서울로 철도교통, 도로교통을 통해서 접근성이 좋아지느냐 많이 정부에서 신경을 쓸 겁니다.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선 시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산 신도시의 대표성을 띤 5구제곱미터가 7억 선 정도를 보고 있으니 자, 약간의 1억에서 2억 정도의 안전마진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즉 사실 청약이라고 해도 청약 넣는다고 우리가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청약 시장 내에서 그래도 앞으로 1, 2억 정도의 안전마진을 보장 이렇게 예상하면서 그리고 대형 신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의 개발 가능성, 미래의 개발 기대감들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또 자격이 지금 요건 충족해 보신 분들은 한 번씩 청약 넣어 보시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검토 가능하다.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청약 소식까지 시장의 흐름 점검해 드렸습니다.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행복한 재테크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19분 5초 막 됐고요. 방송 보시면서 아니면 평소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은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됩니다. 1544-8520으로 함께 하시면 저희가 또 부동산 관련 궁금증 말끔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아, 네, 저는 서울 재개발에 관심이 좀 많거든요. 네. 네, 지역은 용산 쪽이나 자양동 같은 곳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 투자금은 최대 3억만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빌라 투자금이 많이 올라서 고민이 좀 네네. 그래서 괜찮은 구역 하나를 매수하면 어디가 좋을까 해서 전화드려봤습니다. 알겠어요. 전화 상태가 지금 조금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 네. 용산이나 자양동 쪽에 재개발 관심이 있으시고 투자 금액은 한 3억 미만으로 네네. 어디가 괜찮을런지 저희 홍정기 전문가님 바로 바꿔드릴 거니까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입지가 좋은 서울 재개발 쪽 투자에 관심이 좀 많은 시청자분들 계신데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 전화 주신 시청자님은 용산이나 자양동 쪽 좀 상급지, 핵심지 이런 데 좀 관심 있으신 것 같아요. 자, 내용을 조금 보자고요. 자, 우리 용산하고 자양동 쪽 내용을 좀 보면 자, 지도를 조금 보겠습니다. 우리 이 중에서도 사실 우리 용산과 자양동을 좀 살펴보자라고 하면 용산과 자양동은 크게 최근 서울 재개발 초기 선점 투자 지역 가운데서도 가장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지역들 중에 하나죠. 특히 그 중에서도 용산 쪽에서는 지금 우리 국제업무지구 쪽 그리고 서울 청파 그리고 후암동 그리고 동빙고동 나와 있는 이런 구역들을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초기 선점 투자에서 3억 이하, 3억 전후의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용산에서는 이미
구역계 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상당 부분 가격이 오르는 구역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은 자양동 쪽을 조금 더 확대해서 좀 살펴보자라는 내용으로 좀 보시자면, 자, 자양동은 특징이 어떤 걸까요? 자, 우선 제일 좋은 부분들, 입지가 상당히 뛰어나죠. 지금은 입지의 시대입니다. 자, 입지냐 상품이냐. 자, 우리는 아파트냐 비아파트냐를 고르기 전에 자, 입지가 먼저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우리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리 하나씩들을 건너면 청담과 압구정 또 잠실 송파권 바로 우리 연결성 또 확장성 그리고 직주 근접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죠. 그러면서도 자양동 자체가 적지 않은 법적인 노후도 요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재개발의 어떤 삼박자, 자, 주민 동의율에 대한 움직임, 입지, 노후도 이런 부분들을 다 갖추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용을 보면 사실 주택 또 빌라도 마찬가지예요. 빌라의 흐름을 볼 때 사실 재개발 투자, 구역 투자, 구역 내 투자 어떻게 하나? 이런 부분들 물음표를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사실 재개발 투자의 빌라의 흐름을 보려면 그 구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아파트가 되려고 그러는 거는 사실 어떤 상장 주식을, 그렇죠? 재개발에서 똘똘한 비상장 주식 중에 빌라, 구역 내에 호재가 있는 부분들을 잘 골라서 상장 주식이 될 만한, 즉 아파트가 될 만한 그런 입지가 괜찮은 아파트가 될 만한 부분들을 골라내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자양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또 역시 많이 오른 구역들이 있어요. 이러한 자양 4동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빌라가 대지가 5평인데 벌써 10억대가 훌쩍 넘은 이런 과정에 있으면서도 아파트가 되어야지만 오르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계단식으로 상승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입지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다음 정도 순번에서 제2의 자양 4동, 자양동에서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는 보석과 같은 곳을 좀 보자라고 하면 한강변에서도 조금 가깝고 특히나 역에서도 멀지 않은 구역들 중에서 몇 개를 좀 보자면 자양동 여기 한강변 쪽들도 있지만 많이 아마 시세가 좀 오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양 1동 이런 구역들 그리고 또 요 옆에 보면은 이미 자양과 구의 재정비 촉진지구들 서울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미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그런 구역들과 매우 가깝게 활발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이러한 초기 선점 투자들을 할 때는 실제로 전체적인 구역에 대한 입지도 보아야 되지만 또 법적으로 실제로 재개발이 가능한 부분들인지에 대한 노후도도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2억대에서 3억대 정도 투자를 한다라고 하였었을 때는 이렇게 자양동의 본연의 가치, 한강변에서도 접근성이 있고 그리고 역에서도 가깝다면 최근 이슈가 있는 이런 도시복합 개발이라든지 그렇죠? 예, 역세권에 가까운 부분들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같은 경우들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나 또 그런 다른 지역들 이런 내용들은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셔도 도움되는 내용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3억 이하 정도 자금이면 용산 자양동 중에서도 초기 선점 투자로 이렇게 자양 1동이나 요 주변 정도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특히 보실 때는 중요한 부분들 입지, 노후도 또 그리고 주민 동의율의 초기 움직임들 이런 것들 잘 체크해 보시면서 전문가하고 상담이 좀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자양동 알아보고 있는데 네.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네. 앞으로도 시청 많이 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용산과 자양동 일대에 저희 또 이제 재개발 관련한 얘기 정보 나눠봤습니다.